이번에는 악기의 공명 그리고 악기에서 일어나는 정상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악기는 현악기, 줄을 뜯거나 줄을 튕겨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 다음에 관악기, 관이 있어서 관에다가 소리를 내면 그 음이 나오는, 예쁜 음이 나오는 관악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현 같은 경우는 정상파가 어떻게 생긴다 그랬어요? 현에 줄을 튕기면, 현 줄을 튕기면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생긴 게 기본으로 나온다 그랬죠? 네, 이렇게 생긴 정상파를 이걸 뭐라 한다? 이걸 기본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보통 현악기는 튕기면은 이 기본 진동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에 배진동들이 이제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일단 문제를 풀 때는 기본 진동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가장 많이 진동하는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예, 줄이 가장 많이 진동하는 부분. 이때를 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진동이 거의 없는 부분, 또는 막혀 있는 부분, 여기를 마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 다음 관악기는 어떠냐면, 관악기는 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쪽 끝이 이렇게 막힌 악기, 여기 막혀 있다 그래서 요거를 폐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펜플루트,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그런 놈들이죠. 그 다음에 양쪽 끝이 다 열려 있는 악기, 이거를 개관이라고 얘기하죠. 개관. 일단 플루트, 또 뭐 리코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가끔씩 양쪽이 다 막혀서 여기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도 있는데, 일단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등장하는 건 이 두 가지니까 이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리를, 그러니까 공기의 진동을 일으켜 가지고 정상파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 아름다운 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정상파의 기본 진동으로서 나올 때가 언제냐면 이때 이게 예를 들면 폐관의 예를 들을 경우에 여기에서 아주 그냥 예쁜 소리가, 공명이 일어나서 예쁜 소리가 나오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 이 수많은 여기 공기입자들이 있겠죠. 이 입구 쪽에 있는 공기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제 진동을 할 때, 그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디 쪽은 어떠냐면, 이 폐관 쪽은 여기는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공기입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거의 진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의 이 진동이 나올 때, 그때 폐관에서 예쁜 음이 나와요. 또 소리가 가장 크고. 예. 그러면 이때 생기는 공기의 그 정상파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우리가 보통 그 소리 같은 경우는 종파이기 때문에 이걸 좀 표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종파를 횡파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횡파적인 표현을 좀 도입을 하자고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진동하는 부분이 배라 그랬죠, 우리가. 그죠? 여기 진동이 거의 없는 부분은 뭐라고요? 마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요거를 이런 횡파처럼 정상파 표현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기의 진동을 횡파 표현으로 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진동하는 부분이 어디다? 이쪽 입구 부분이고, 진동을 거의 안 하는 부분, 이 막혀있는 부분 이쪽에, 여기가 이제 마디다. 요럴 때 폐관에서 소리가, 예쁜 음이 나온다. 예, 공명을 일으키면서. 그 상황이에요. 개관에서는 어떠냐면요, 개관에서도 여기 수많은 그 공기 분자들이 있지만, 언제 아주 예쁘고 가장 큰 소리가 나냐면 개관이 공명할 때인데, 그때 소리의 정상파가 형성될 때입니다. 그때가 어느 경우냐면, 요 입구 쪽에 이 공기입자들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진동하고, 여기 이쪽도 열려 있는 곳이니까 가장 활발하게 진동할 때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가운데쯤에는 어떠냐면, 가운데에 있는 공기입자들은요, 이때는 거의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입구 쪽이 어떻게? 양쪽이 다 배가 되고, 여기 이쪽이 뭐가 되는? 마디가 되는
요런 형태의 공기진동, 정상파가 생길 때 개관에서 예쁜 음이 또 가장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요거를 또 횡파 표현으로 쓰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기도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횡파 표현으로 요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럼 좀 보기 편하죠. 여기가 가장 많이 떨리는 부분, 여기는 마디 부분, 여기는 가장 많이 떨리는 부분. 보기가 편하시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입구 쪽은 항상 뭐가 생긴다? 배가 생긴다. 그리고 막혀있는 부분은 뭐가 생긴다? 마디가 생긴다. 일단 이렇게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 3월 전국연합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철수가 열린 관, 막힌 관 두 개 관으로 지금 구멍을, 바람을 넣어서 이제 소리를 내는데, 둘 다 지금 어느 경우냐면 기본 진동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이제 횡파 표현으로 쓴 거죠. 자, 관 A, 관 B, 연 상태, 박은 상태. 아, 이게 지금 열린 관인데, 철수가 한 번은 이렇게 열어놓고 소리를 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딱 막은 상태에서 또 한 번 소리를 낸 거군요. 아무튼, A는 개관, B는 폐관인 상태죠. 문제 보겠습니다. 파장 볼까요? 파장은 어떤 게 더? 요게 몇 파장일까요? 전체 파장을 제대로 그리면. 둘, 셋, 넷. 이거 지금 4분의 1 파장이에요. 전체 파장에, 정상파 파장에. 요거는 어떻죠? 요거는 이게 반파장. 딱 2분의 1 파장이죠? 딱 제대로 그리면 한 번 더 그려야 되니까, 그치? 예, 이게 2분의 1 파장이네요. 여기에 생기는 건요. 그럼 어떤 게 더 파장이 긴 거죠? 딱 봐도 보이겠죠? 파장이 긴 게 어떤 거예요? B가 더 길죠? 예. A가 B보다 길다. A가 길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냥 헷갈리지 않게 보통 저 이렇게 보는데, A가 길지 않죠? A가 짧죠? 연 상태가 막은 상태보다 높은 음이 나나요? 여기인 건 좀 봐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때 지금 떨리는 공기의 흐름, 요거는 지금 똑같다고 지금 본다면, 두 지금 관에서 나는 소리의 속도는 같다. 근데 V는 람다 F니까, 파장이 짧은 놈에서 진동수가 큰 음, 여기가 진동수가 크고, 여기는 진동수가 작은 음이 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요. 파장이 얘는 짧고, 얘는 파장이 길고,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는 큰 음이,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 작은 음이. 그죠? 예. 그렇다면, 연 상태에서 높은 음이 난다. 맞죠? 진동수가 큰 소리가 나니까요. 예. 연 상태에 관해서는 B를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마디가 생길 수가 없어요. 끝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죠.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보통 이제 팸플로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2013 4월 전국연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린 가는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가에서 길이가 서로 다른 관 속에서 만들어진 정상파, 기본 진동이죠. 예, A와 B를 나타낸 것인데요. 막혀있는 쪽, 여긴 다 지금 뭐라고요? 마디. 열려있는 짝 다 뭐라고요? 배. 아셨죠? 자, A, B는, 그리고 파장은 어떤 게? 파장은 어떤 게? 이게 길고, 이게 짧다. 요게 좀 더 보기 편하죠. 앞에 문제보다. 그리고, 진동수는 어떻게? 얘 기니까, 진동수는 얘가 작고, 얘는 크고.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돼 있을 때, 짧은 관에서 무슨 음이 난다? 높은 음이 나죠. 고음이 나고, 긴 관에서는 뭐예요? 예, 낮은 음이 나죠. 저음이 나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서 문제를 봅니다. A, B는 한쪽 끝이 막힌 관에서 만들어진 정상파다. 맞죠? A가 높은 음이죠. A가 높은 음. 예, 틀렸어요. 관 속의 정상파는 회절에 의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 정상파라고 하는 거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파와 여기서 반사돼서 진행하는 파 두 개가 중첩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중첩에 의한 간섭으로 만들어지는 정상파. 아셨죠?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